무능과 관료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백신 후진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1917년에 시작해서 42년까지 거의 25년간 지속됐던 스페인 독감에는 전 세계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안에 아시아 독감이라고 해서 한 110만 명이 죽었고요. H3N2라고 홍콩 독감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68년에 발병해서 한 서너 달 지속됐는데 그때도 1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시작을 해서 1919년까지 약 11,300명이 죽었고요. 지금도 질색되고 있는 에이즈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약 2,500만에서 3천만 명이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없고 최근에 그 mRNA 방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지금 여기 에이즈 백신의 개발에 지금 투입되고 있어서 한 2023년까지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의 결과가 곧 나올 것, 2, 3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코비드 19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학명적으로는 사스2라고 그러죠. 사스라고 하는 것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mptom이라고 해서 호흡기에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 사스는 2003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거로 죽은 사람은 77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염이 되면 죽을 확률은 훨씬 높지만 감염력 자체가 낮아서 글로벌 팬데믹이 되지 않고 아시아만 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시 이제 이 사스 때 그 경험이 이 아시아 국가들이 대처하는데 또는 그때 발견됐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의 RNA나 DNA 같은 것이 있는데 기술이 축적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 독감 또는 돼지 독감으로 불렸던 H1N1 독감도 한 15만 명에서 57만 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들어가셨고요. 지금 이거는 2009년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고 끝났었습니다. 메르스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메르스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돼 있고 아직 백신은 있지 않습니다.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로 죽은 사람은 858명이니까 이것도 아주 소수의 피해만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공포를 자아냈지만 사스고 메르스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는 현재 한 167만 명이 죽은 거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사망자가 꽤 많은 질병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백신이 한 10개월 만에 개발이 돼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뉴욕타임즈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 2020년 12월 18일 우리나라는 19일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동물 대상으로 임상실험 이전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한 85개 그리고 인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한 63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개가 넘는 149, 8개의 백신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전을 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파이자하고 모데나 거가 2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어프로브가 됐고요. 1개는 실패해가지고 포기가 됐고 충분한 임상실험이 안 됐지만 급한 대로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임시 사용을 승인해 받고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6개가 있고요.
3차 임상실험 중인 게 18개, 2차에 20개, 1차 들어간 게 43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클리닉 테스팅은 주로 이제 동물, 특히 쥐나 원숭이한테 많이 하고요. 그것이 그 이뮨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지 보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페이스 1이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을 가지고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페이스 2는 한 수백 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게 특히 이제 페이스 2에서는 애들과 노인들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을 더 추가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임상실험에서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면 3차에서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모아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식 승인 나기 전에 리미티드 사용 또는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제한적인 사용을 승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원하지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FDA의 승인을 하고 또는 성공을 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3차 임상실험 단계, 2차 또는 3차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것들을 보면 파이자, 모데나가 이미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제 칸시노의 제품이 3차 임상실험에 있고 러시아계 지금 3차 임상실험이 있고 부분적으로 푸틴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3차 실험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3차 임상실험을 동시에 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벡터 인스티튜트가 돌기 단백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노바백스도 이 단백질을 투입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3차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시노팜하고 시노박이 전통적인 방식,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죽이거나 약하게 해서 투입하는 백신을 해서 지금 일부 중동 국가하고 중국,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미국, 영국 등의 질병관리본부 FDA에서 승인된 것은 지금 파이자하고 모데나 2개가 있고요. 지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지금 한 4가지 방식, 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집어넣어서 그 DNA가 우리 몸속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이 소위 이 유전자 방식의 백신 또는 DNA 방식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mRNA 방식이라고 그래서 제일 주목받는 기술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바이러스 속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게 진짜 바이럴 벡터 방식 또는 그때 사용하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를 아데노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에 해당하는 단백질만 집어넣는 단백질 기준 백신 방법이 있고요. 전통적인 거는 약화시키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항체가 생기게 하는 방식이고 이 중국이 지금 많이 앞서가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4개 회사가 백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데서 이 DNA 방식 백신을 하고 12월에 345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임상실험을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제네신이라고 하는 회사도 DNA 방식으로 백신을 하고 6월 달에 프리클리닉 안전성 테스트를 했고 가을에 페이스 2를 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LG화하고 셀리드라고 하는 데서 지금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의 그 다른 바이러스 속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으로 페이스 1에 진입한 거로 되어 있고요. SK의 바이오사이언스도는 이 돌기 단백질 방식으로 11월 말에 페이스 1에 진입한 거로 되어 있어서 한 4개 회사가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도 자기네 웹사이트에는 단백질 방식의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바이러스 개발 자료를 훔치려고 들였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어서 북한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낮은 이야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K 방역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돈을 많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다른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3상 임상실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1차 임상실험을 하는 방식이 과연 시장이 있을까, 또는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지금 진전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자 방식인 파이자하고 모데나 방식이 제일 먼저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한 번 주사를 맞고 11일을 기다렸다 두 번째 이게 부스트 샷이라고 그러는데 샷을 주사를 맞고 11일을 기다리면 12일째부터 몸속에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2주 후에 21일이 되는 해에 두 번째 3주죠. 첫 번째 주사를 맞고 21일째 되는데 부스터 샷으로 세컨 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최대한의 면역력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이 11월 말 기준으로 백신 확보를 하던 계약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 미국은 국민 3억 3천만 내 거의 3배에 해당하는 10억 명이 넘는 샷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니카의 5억 샷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노바백스의 1억 1천만, 그리고 사노피 영국 그죠? 여기에 또 1억 샷, 그리고 파이자의 1억,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1억, 모데나의 1억. 그래서 지금 이 발표한 파이자 비오엔텍하고 모데나 거에 2억 개의 샷을 가지고 확보한 상태고 지금 생산대로 투입되고 있어서 미국의 어제 현재 한 180만 명이 이미 첫 번째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데 보시면 아스트라제니카 거에 1억 명분, 그 다음에 노바백스, 사노피, 발레나바, 파이자, 존슨앤존슨, 모데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영국도 4천만 하고 500만, 4,500만 분의 그 샷, 그러니까 한 2,200만 명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양을 현재 지금 공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자기네 국민의 필요한 숫자보다 3배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지금 6개 회사, 영국은 7개 회사에 다양하게 주문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는 언제 어느 것이 개발돼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승인이 나도 언제 자기네가 받을지, 생산 역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 이상을 사전 주문을 하고 또 다양한 데다가 분산해서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선투자로 인해서 사실은 백신 개발하는데 이 선주문했던 것이 실패해도 그 정부들이 그 손실 책임을 지고 제약회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불행히도 지금 아스트라제니카 거만
지금 선 도입분이 계약이 됐고 나머지 회사 것들은 전부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비난이 많아지고 저도 여러 군데 뭐 방송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컬럼을 통해서도 비판을 했더니 이제 보사부가 길게 한 19페이지인가 20페이지가 넘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스트라제니카 것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최근에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사부 장관은 부작용을 보면서 천천히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너무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남는 거 처리할 때도 문제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관료적인 공무원적인 생각이죠. 그 책임을 누가 묻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 고위직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 자체 또는 생산, 공급 과정이 불확실한 상당히 위험이 높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아주 공무원적으로 처리하다가 백신 후진국 중에 하나, 선진국들은 일본, 영국, 미국, 하다못해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자기네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대한민국은 그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7월에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죠. 확진자가 적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감염 안 된 사람들이 감염을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에 의존을 하는 생각을 못했다. 이게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 못하는 정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K방역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이 됐다고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이자, 모더나 백신 내년 1분기에는 접종이 어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분기 어려운 게 아니라 2분기도 안 되고요. 3분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8, 9, 5월까지 생산 물량은 이미 선진국이 다 입도 선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어이없는 것은 아스트라제니카가 늦어도 3월 접종을 하고 이건 미국의 FDA 승인 여부와 무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보사부 장관은 다른 나라의 신뢰를 받고 있는 FDA에서 승인된 것도 부작용 보면서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백신 확보 못했다고 그랬더니 총리가 승인도 안 된 아스트라제니카를 3월부터는 늦어도 접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니카가 왜 다른 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계약을 했냐면 제일 앞서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2차, 3차 임상실험 중에 실수도 많이 했고 데이터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니카가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언제 승인받을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 아스트라제니카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국 제품인데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파이자를 승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화를 냈을 정도로 영국의 FDA가 이 백신 승인에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자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지금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승인이 지금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정세균 총리가 지금 국민들의 분노,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게 승인이 난다고 그래도 왜 모데나 파이자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니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봐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을 이제 효과하고 이쪽이 효과고요. 이게 몇 퍼센트 사람이 맞아야 되느냐. 이쪽이 뭐냐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면역력이 생겨서 전파 확률이 제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집단 면역이 생겨서 사회 면역이 생겨서 이 질병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한 70%만 국민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 전파되는 데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질병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다.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다. 이런 이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의 효과성이 95%일 때는 국민의 50%만 맞아도 이 30%
전염력이 30%가 되는 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60%다 그러면 70% 국민이 맞을 때까지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백신은 온 국민이 더 많이 맞아야 되고, 비록 그 단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들한테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총액에서도 생각만큼 절약이 되지 않고 기간도 훨씬 길어지는 거죠. 전체 집단 면역력이 생기고 질병의 통제가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방역 자령하고 정치-방역하고 방역 독재 즐기다가 정말 그 전염병을 백신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결여된 무능한 또는 관료적인 집단이 정권이 지금 우리 사회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선진국에 비해서 6개월 내뒤 또는 길게는 3분기 이상, 9개월 이상 늦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지탄해 마지 않습니다. 백신 확보와 지금 백신의 개발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어느 정도 진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